성황TV 8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황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이 요르단 마지막 여행이에요. 그죠? 네네네. 오늘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요르단 여행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일 기대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네. 페트라 정말 유명하죠. 네네네. 그 성지순례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장소잖아요. 뭐 요르단의 랜드마크 같이 요르단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페트라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화에 그 페트라가 삽입이 돼가지고선 페트라 장면이 삽입이 돼서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 영화라서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인디아나 존스 3편, 네. 해리슨 포드 그리고 시온 코넬리라고 하는 정말 그 거물급 배우들이 등장해가지고서 거기에 바로 페트라가 등장해서 페트라가 90년대 이후에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었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차라리 이게 더 낫겠네요. 미생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페트라가 등장하잖아요. 저 처음 그 미생 시작할 때. 네. 그래서 그 미생 드라마 때문에도 또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요르단 가는 사람들은 다른 곳은 안 갈지라도 뭐 우리 느보산은 우리 기독교인만 가지만 일반 관광객들은 뭐 느보산 잘 안 가거든요. 꼭 가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페트라입니다. 네. 이 페트라라는 장소가 어떤 그 특별한 이국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관광하러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굉장히 특이하죠. 왜 그러냐면은 피라미드는 어떻게 해요? 돌을 깎아다가 돌을 쌓아서 만들었잖아요. 또 파르테논 신전 그것도 어떻게 했나요? 돌을 조각해가지고 돌을 뭐 쌓고 이어서 기둥을 쌓고 지붕을 이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돌을 어디서 채석하는 과정이 필요 없어요. 뭐냐면 돌이 큰 바위산이 있어요. 돌산이 있어요. 그 돌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칼만 가지고 조각도만 가지고 가서 파가지고서 자 만든 것이니까 바위를 다 따로 쪼갤 필요 없이 있는 바위를 조각만 해서 만든 장소.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특이하고 또 굉장히 멋있는 어떤 장소가 바로 이곳 페트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돌이 아주 딱딱한 뭐 화강암 같으면은 그 구멍을 파기가 어려울 텐데 이거는 붉은색 사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래가 굳어진 암석이기 때문에 뭐 웬만큼 뭐 도끼나 아니면은 뭐 삽 같은 걸로 해서 톡톡 치기만 하더라도 그 바위가 잘 떨어져요. 잘 떨어지기 때문에 그 화강암을 자르듯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이것이 또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그 물과 결합을 해서 견고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어떤 그런 그 보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장소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이 페트라가 일단 어떤 장소인지 저희가 외관은 이렇게 봐서 많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인지 궁금해요. 페트라는 장소는 뭐 어느 정도 숨겨진 장소인데 숨겨진 장소니까 우리가 보통 고대 시절에는 수도를 만들 때 가장 그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가장 높은 그 좋은 장소이잖아요. 네. 근데 페트라는 숨겨진 장소이기 때문에 적이 어디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장소예요. 자, 이 도시를 올라가게 되면 아주 좁은 협곡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협곡 통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뭐 화살을 쏘든지 돌을 던지게 되면 몰살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쳐들어오지 않을 장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키기가 용이한 장소가 바로 이 페트라라는 장소인데 이 페트라라는 장소는 나바티아 왕국의 수도였던 장소입니다. 이 나바티아 왕국의 수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자, 나바티아 왕국은 주전 6세기에서 7세기 정도에 이제 생겨났던 나라이고요. 그리고 또 아라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 세력을 확장하다가 주전 2세기에는 가장 큰 전성 시기를 구가했던 그 나라예요. 그리고 그때 바로 페트라를 수도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 융성하다가 AD 2세기 로마 오현제라고 하죠. 그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그들의 침입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페트라가 이제 성경에도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자, 페트라라는 어떤 지명으로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페트라 지역은 성경에 구약에도 등장하고 있고 신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요? 자, 구약에서는 에돔 지역. 에돔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요? 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에서의 별명이기도 하고 불다라는 뜻인데 이 지역을 사방을 들려보게 되면 붉은색 사암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붉은색 사암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바로
에돔 지역이었고요. 또 이 지역이 당시에는 뭐 이것이 수도로서 어떤 도시의 기능은 없었겠지만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에돔 지역이 바로 페트라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는요, 이 지역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냐면 아라비아로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라비아 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바티아를 아라비아로 지칭하고 있거든요. 자, 아라비아로 지칭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어떤 예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밝은 광채를 본 다음에 회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변모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회심을 한 다음에 사도들을 보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었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들 보러 예루살렘에 갔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사도들의 종속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단독자로 만났었고 그리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도이다라고 사도들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이잖아요.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라비아에 갔다 여기서 3년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었을 때 사람들은 아라비아 그 황량한 사막에서 사도 바울이 혼자서 아마도 기도하고 자기의 명상 시간을 갖지 않았겠는가라고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아라비아가 바로 페트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수도, 나바티아의 수도 페트라에 가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었었다라는 바로 그런 그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 주장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아라비아로 등장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어디냐 했었을 때 바로 페트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딜까? 저도 사막을 생각을 했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페트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복음 전도를 위한 훈련을 했었겠구나라고 상당히 그렇게 이해가 그쵸.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나바티아 왕국에 가서 복음 전도했었고요. 나바티아 왕국에 가서 복음 증거하려면 사도 바울은 가장 커다란 도시를 먼저 항상 공략했었잖아요.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항상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자, 바로 어디서 갔겠네? 페트라에 갔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이제 그 가설을 세우고 있는데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성화영TV에서 힘이 많이 생겨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에돔 지역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페트라 지역이 구약에는 에돔으로 지칭되는데 이 에돔 지역의 특징은 뭔가요? 자, 굉장히 사방을 둘러봐도 다 붉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는 다 모래가 굳어서 바로 이런 그 붉은색 사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붉은 사막의 흔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와디 럼이라고 하는 붉은 사막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붉은 사막을 지나서 가게 되면은 그곳이 아주 붉은 바위가 이제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을 보게 되면은 뭐 귀족들의 무덤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바위에 깃들어서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외적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높은 바위 위에서 아파트와 같이 구멍을 뚫고 거기서 동굴에서 살면은 외적들이 침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잖아요. 자, 그랬었을 때 바로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에돔 사람을 저주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예언자도 있었었죠. 누구인가요? 뭐 쉽게 제가 그 힌트를 드리면은 저하고 종씨예요. 오바댜요. 네, 오씨 집안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오바댜이죠. 뭐 제 몇 대순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비록 한 장밖에 글을 쓰지 않았지만 정말 임팩트 있게 강한 메시지를 증거했었잖아요. 네. 너희가 바위 틈에 깃들지라도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을 반드시 직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 메시지에 나와 있듯이 에돔 사람들은 높은 바위에 깃들면서 웬만한 사람들이 쳐들어왔었을 때는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올라와 봐라 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했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거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직면할 것이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바로 그 지역에서 또 나바티아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수도이니까요. 수도에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사원이 많겠죠. 신전이 많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신전의 흔적들, 또 장제전이라는 죽은 자를 위한 신전, 뭐이 신전의 흔적들이 현재까지 이제 남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곳이 발전돼 있고 신전이 있으면은 신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무엇이 가장 많이 쓰일까요? 그 향이 많이 쓰이겠죠. 네네. 근데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당시에는 귀한 보물이에요. 그렇죠. 왜 귀한 네. 보물일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 희소성 때문에 그렇지 자, 않을까요? 향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었어요. 귀한 물건이었었는데 이 향은 어디서만 나오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밑에는 예멘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예멘에서 바로 이 주변에 있는 그 신전들의 향을 공급하는 거예요. 비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향길이 발전되는 거예요. 향을 이동하는 그렇죠. 수단으로. 그러니까 향길, 뭐 비단이 이동하던 길을 비단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비단길이 있듯이 향길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향길을 통해서 이것을 이동할 때 향길이 지나는 중요한 지점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페트라가 있었던 것이죠. 뭐 여기도 있고 이제 또 이집트로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집트도 건너서 가는데 향길이 있는 중요한 지점에 페트라가 있었었고, 그러니까 교육의 중심지로서 페트라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그 무덤 같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 무덤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뭐 이 무덤들은 귀족들이요. 뭐 이곳에서 있으면서 뭐 여기 이제 신전도 많이 있으니까 뭐 이곳에 묻히면은 사람들이 자주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신전에서 예배드릴 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귀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덤들이 바로 이곳에 있는 무덤들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 보게 되면 돌을 깎아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돌을 깎아서 큰 그 원형 극장을 만든 거예요. 뭐 그 원형 극장도 보통 다른 곳에서는 돌을 쌓아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돌을 깎아서 만들어요. 와. 자, 돌을 깎아서 거의 한 2,000석 이상 되는 규모의 어떤 그 원형 극장을 만든 것이죠. 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제전, 죽은 자를 위한 장제전이 한마디로 페트라의 뭐 한마디로 증명사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3편을 보게 되면은 이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비밀의 통로가 이어지는 것, 네. 장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비밀의 통로는 사실상 없고요.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제단을 놓고 재단에서 바쳐지는, 재물을 바치는 어떤 그런 담만 있고 그 더 이상 깊이는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깊이 파여 있지는 않아요. 근데 겉으로 봤었을 때 멋있잖아요, 굉장히요. 네, 그러게요. 너무도 멋있기 때문에 이제 19세기 초반에 이 지역이 발굴된 다음에 이 장소를 보면서 야, 이런 곳이 숨겨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의해서 비밀의 장소로 숨겨져 있었다가 19세기에 발굴이 된 거예요. 요르단에서는요, 뭐 굉장히 관광지로 굉장히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뭐 발생하는 어떤 그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울 같으면 아이유 서울 뭐 이렇게 그 표시하듯이 여긴 I love 페트라라고 돼 있네요. 네. 재밌네요. 또 뭐 암스테르담 같으면 I 암스테르담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듯이 뭐 이렇게 딱 하면서 그 앞에서 사진 찍고 들어가고 또 굉장히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또 가기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것이 너무 길게 느껴지게 되면은요, 뭐 걸어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마치 왕이 되듯이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와. 아니면 그 기사가 되듯이 뭐 말을 타고도 갈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걸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주변을 다 둘러보고 천천히 걸어가게 되면은 정말 이 멋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페트라 입구에서는 800m 정도 협곡이 있습니다. 시크 길이라는 게 있어요. 시크 길이라는 그 협곡을 통해서 가게 와. 되면은 네. 협곡이 끝나는 지점에 드디어 그 장제전이 딱 보이게 되고요. 와, 정말 멋지네요. 네네. 이 협곡을 딱 통과해서 그 장제전 앞에 서게 되면은 아주 지하 도시와 같이 정말 놀랄만이 넓은 도시들이 쫙 그 바위 위에 지은 어떤 그 도시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크기를 통해서 처음 이것을 발굴했었을 때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게 되면요, 이 사진과 같이 그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처음에는 이같이 폐허로 있다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진짜, 와, 멋지네요. 그림도 엄청 상세하게 네네네. 잘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사진으로만 봐도 시크기를 통과해서 페트라 입구가 나오는 것만 봐도 내가 인디애나 존스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그림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막 묻어나는 것 같아요. 또 이것을 만약 처음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요. 와, 이러한 보물이 여기 숨겨져 있네 하면서요.
자, 그래서 정말 대단한 발견을 했다라고 했겠고요. 부르크 하르트라는 사람인데, 자, 바로 그렇게 엄청난 발견을 했었었고요. 요르단을 가시는 분들도 중동 지역을, 이제, 무전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낭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인사가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딱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한 다음에 페트라 보셨나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배낭여행족은요. 네. 그 정도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네. 오늘 성화영 TV를 통해서 뭔가 정말 시크기를 통해서 이 입구를, 페트라 입구를 같이 살펴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기회가 되면은 진짜 꼭 이곳에 가보고 싶어지네요. 네네네. 자, 오늘 이렇게 페트라를 마지막으로 요르단 여행을 끝을 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이제 요르단 지역까지 저희들이 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넘어가야 되는데, 또 저희들이 성지순례 떠나잖아요. 성지순례 떠나고 또 성지순례에서 저희들이 터키 서부 지역 보잖아요. 그래서 터키 서부 지역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터키 서부 지역. 터키 서부 지역은 뭐 갑바도기아도 있고요, 뭐 에베소도 있고요, 또 사도 요한의 7대 교회도 있고요. 교환계시록에 뭐 정말 거기도 대단한 장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약 교수님과 함께 떠나는 신약의 전도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천후입니다. 괜찮나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저는 지금 아파트 계단을 올라갑니다. 한 100층 정도? 왜 하냐고요? 택배가 왔네. 떡이 왔네. 이거요? 저 없는 동안 저희 남편과 아이들이 먹을 양식? 왜 이렇게 많냐고요? 여기 멀리 가거든요. 오, 여기가 너무 좋은데? 뭐 하냐고요? 성지 좀 공부하고 있었어요. 무슨 책이냐고요? 터키의 기독교 성지. 아직 모르세요, 이 책을? 성지 가려면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래요. 바로 우리 성화영님의 책이랍니다. 저도 이번에 드디어 성알못을 탈출합니다. 터키 서부 지역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현지에 가서 직접 성지를 탐험하고 그곳에서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응원해주세요. 안녕.